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예. 예. 날씨가 좀 쌀쌀이 좋네요. 자, 감기 주의하시고요. 자, 오늘 기본 이론 과정 이제 1주차 들어가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4주에 걸쳐서 입문 과정을 했고요. 입문 과정을 왜 했겠습니까? 네, 입문 과정을 왜 했겠어요? 요거 하려고. 기본 이론 과정. 이게 1년 우리 커리큘럼이잖아요. 예, 커리큘럼. 그래서 요 기본 이론이 이제 10주 동안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 10주 동안, 지금 오늘 이제 첫날인데, 요 10주 동안 이제 우리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모든 이론을 다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요 이론 과정을 기본 이론 과정, 심화 이론 과정 이렇게 둘로 나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통합해가지고 10주에 걸쳐서 그래서 모든 이론을 다 합니다. 다 100%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다 할 거고요. 이건 왜 하겠어요? 요거 하려고 하는 거지. 중개를 하시려면 센스가 있어요. 센스. 요거 하려고. 핵심.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이제 좀 축약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80점 이상은 나올 수 있도록, 여기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온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내용들. 그래서 조금 축약해가지고 핵심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론 과정이에요. 이렇게 이론을 하시면 결국 우리가 이제 객관식 시험 문제 풀려고 지금 공부하시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올해부터는 이제 커리큘럼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한 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가 한 60%, 70% 이렇게 또 반복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법이 개정된 것들은 기출문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로 또 올해도 등기법도 많이 개정이 됐는데, 그래서 예상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두 과정에 걸쳐서 문제풀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형 모의고사 4회에 걸쳐서 동형 모의고사를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빠지긴 했는데 적중 백선, 이건 이제 마지막에 요거 들고 가시는 거거든요. 백선 들고 가가지고 보시고 이제 이론 총정리 한번 특강이 들어갈 거예요. 총정리.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무난하게 합격하시는 겁니다. 무난하게. 이게 정도예요. 정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를 생략하고 오신 건데, 혹시 재도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도, 요거 한번 보고 오세요. 요거 4주에 걸쳐서 하는 건데, 요거 한번 보시면 훨씬 전체적인 공시법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니까, 요 입문 이론은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차 시험에 저하고 같이 공부하실 과목이 이제 공시법인데, 요 부동산을 공시하는 거예요. 알리는 건데,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정보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우리 부동산에 관한 거래가 신속하고 이제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뭔가를 알아야지 거래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알려주는 제도를 공시제도라고 해요. 공시제도. 이 공시제도가 두 가지 내용의 공시로 나눠져요. 그래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색깔이 잘 안 보이네. 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공시하는 내용이 있고,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는 게 있어요. 이 표시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의 사실관계를 얘기해요. 현황, 이 토지, 이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소재, 뭐 지번, 지목, 면적, 이런 내용들을 표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군지, 그 다음에 대출은 근저당권은 있는지, 전세권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권리에 관한 내용이라고 해요. 그럼 그 부동산에 표시에 관한 정보도 있고 권리에 관한 정보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공시한다는 얘기죠. 그럼 공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공시라고 하는 것은 알려주는 건데 어떻게 알려준다? 말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써두는 거예요. 장부에다가 써두는 거. 장부에다가 써두면 보라는 거죠. 예, 그게 공시예요, 공시. 그래서 장부에다가 써두는데 그 장부가 공적 장부라고. 그래서 공적 장부를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공부. 그럼 공적 장부가 공부인데 그것은 각 법마다 공부의 이름은 그냥 그냥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원부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대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등기부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럼 붙이기 나름인 거예요. 그런 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공부의 이름이 어떤 것은 원부 이렇게 부르고, 어떤 것은 대장 이렇게 부르고, 어떤 것은 등기부 이렇게 부르는데, 보통 그 공부 중에서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놓은 공부를 등기부라고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예, 등기부. 그 다음에 그 권리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일단 사실관계, 현황, 이런 표시에 관한 것을 등록해 놓은 공부를 보통 대장이라고 그래요. 대장. 그럼 토지가 있으면 토지 대장이라는 것도 있고, 토지 등기부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공시하는 거다? 표시를 공시하는 거예요. 표시. 그 다음에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공시하는 거다? 권리를 공시하는 건데, 이게 외국 서양 쪽은 요 표시를 공시하는 공부하고 권리를 공시하는 공부가 그냥 하나로 돼 있어요. 하나. 그래서 하나가 돼 있다 해서 그런 거 이제 공시제도의 1호나 이렇게 불러요. 1호나. 그런데 우리나라 이 근대적 법학제도는 어디서 왔습니까? 일본 거 따온 거잖아요. 일제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일본은 이걸 둘로 나눴어요. 둘로. 그래서 대장하고 등기부라고 하는 장부를 둘로 나눴어.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걸 받아들여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원화가 된 거예요. 공시제도가 이원화됐다. 그래서 이원화가 됐다는 얘기는 대장하고 등기부로 나눠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뭘 공시하려고? 표시를 공시하려고.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공시하려고. 그러면 이런 공부에 관한 근거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법. 요 대장인데 우리가 공부하는 건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것이니까 부동산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들이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미국 이런 서양은 안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일본을 따왔기 때문에 토지하고 건물이 별개의 물건인 거예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그래서 대장도 토지 대장이 있고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거고, 등기부도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이렇게 있는 건데, 이렇게 있는데 이 대장과 관련된 근거법이 이 토지 대장과 관련된 근거법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공간정보법이에요. 그 옛날 이름으로 지적법이에요. 지적법.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이 있잖아요. 이 건축물 대장에 관한 근거법은 건축법이에요. 공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건축법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에 관한 근거법은 토지 등기부건 건물 등기부건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부동산 등기법. 요런 법들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과정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시험 과목으로 쳤을 때 부동산 공시법 2차에서 공시법은 요 공간정보법하고 등기법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공간정보법에서 12문제, 그 다음에 등기법에서 12문제. 그러니까 공간정보법에서 공부하실 때는 건물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공간정보법에서는 무엇에 관한 거예요? 토지대장에 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 얘기는 어디서 공부하시는 거다? 건축법에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의 공법 시간에 거의 안 하실 거예요. 건축법 내용 중에서 시험에 나올 게 그 4문제 나오죠. 우리 중개사 6문제 나오나? 6문제. 중개사의 건축법, 공법에 건축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 건축법 그 많은 내용 중에서 6문제 내는데 건축물 대장에 관한 얘기는 별로 될 게 없어서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다룹니다. 근데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건축물 대장 얘기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12문제 공부하시는데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2개를 다 얘기할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범위가 이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 12문제,
그다음에 한번 요거 읽어보실래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못 드렸고 책이 안 나왔죠. 예, 그래서 좀 공부하시는데 좀 불편을 드리는데 좀 죄송합니다. 이게 일단 요 프린트로 좀 하시고요. 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인데 이게 옛날에 이제 이게 지적법, 측량법 이렇게 따로따로 법이 있었는데요. 자, 무슨 법이요? 지적법, 측량법 이렇게 법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걸 통합해서 하나의 법으로 만든 거예요. 뭐하고 뭐를요? 지적법하고 측량법 두 개를 하나로 통합해서 만든 법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럼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을 약칭으로 공간정보법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정보법에는 이 두 가지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뭐하고? 지적하고 측량하고. 그래서 이게 공간정보법 법 규정인데 이렇게 됐으면 이제 총칙이 나오고 2장이 측량 얘기가 나오고요. 3장이 지적 얘기가 나오고요. 나머지가 보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옛날에 이 지적법, 측량법 나눴던 시절부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있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공시법에서는 이 지적법을 냈거든요. 지적법을 냈으니까 이 법이 하나로 만들어진 다음에도 시험 범위는 이 지적법에 관한 내용만 시험 범위예요. 그러니까 공간정보법 전부가 시험 범위가 아니고 이 공간정보법 내용 중에서 요 지적에 관한 규정만 시험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행령에 가면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가 나오는데 시험 과목하고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4절 및 제3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법 제2장 4절 제2장 4절 이게 뭐예요? 지적 측량이에요. 노란색이에요. 지적 측량. 그러니까 측량이 이게 측량이잖아요. 측량이라고 뭐 재는 거잖아요. 측량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 측량이라는 게 여러 가지 측량이 있는데 보니까 지적 측량도 있고 기본 측량도 있고 공공 측량, 일반 이게 측량의 종류인데 이 측량의 여러 측량 중에서 지적과 관련된 지적 측량만 시험에 내겠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지적 제2장 제4절 및 어디? 제3장. 3장이 뭡니까? 지적. 3장 지적에 관한 거 다 냅니다. 그래서 절로 얘기하면, 4개의 절. 우리 법 조문 중에서 4개의 절이 시험 범위예요. 4개의 절. 그래서 4개의 절을 읽어보시면, 지적 측량 이렇게 되어 있고, 토지의 등록, 그 다음에 지적 공부, 그 다음에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 정리. 그래서 이제 기본서 보시면 기본서 목차가 요 4개에다가 앞에 총칙해서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개의 절에서 각 3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총 몇 문제가 됩니까? 12문제. 지적법 12문제, 등기법 12문제에서 24문제를 푸시는 거거든요. 근데 요 12문제인데 4개니까 3, 4, 12. 평균적으로 한 3문제씩 내는데 올해만 특이하게 여기가 시험이 안 났어요. 지적 측량이 한 문제도 안 나왔어. 저 시험 출제위원이 감정평가사 들어가셨던 분 같아. 감정평가사 시험도 요게 지적법이 시험 과목이거든요. 관계법규에. 근데 감정평가사에서는 여기를 안 내요. 같은 지적법이 시험 과목에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처럼 근데 감정평가사 시험은 지적이 시험인데 지적에서 여기만 시험에 내고 여기를 안 내요.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근데 그 출제위원이 우리 중개사 시험도 들어가신 것 같아. 느낌상.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도 이거 아예 안 내신 거예요. 올해는 안 내시고 여기만 12문제를 냈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주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측량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적법은요, 지적, 등기. 이게 지적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게 시간을 투자하면 점수가 이렇게 정비례해요.
시간, 이게 표시에 관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또 외울 거 숫자 나오고 막 그런 것들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면 시간 투자하신 만큼 점수는 올라요. 점수가 거의 정비례해요. 정비례. 근데 등기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렇게 돼요. 요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60점 맞으시죠? 우리 합격하려면 60점 이상은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점수가. 그러면 이게 60점 맞기가 지적법은 한 요 정도만 공부해도 60점이 나와요. 금방 나오는데 등기법은 60점 맞으려면 이만큼 시간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숙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60점이 되기 위한 이 숙성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등기법은 권리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 있잖아요. 민법 내용이 어느 정도 많이 이제 숙지가 되시고 그러면 이제 등기법이 갑자기 눈이 팍 트이는 때가 있어요. 처음에 그냥 막 들으시다가 그러다가 또 등기법에서는 또 민법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공법 얘기도 나와요. 뭐 토지거래 허가제도니 그 중개사법 시간에 또는 민법에서 뭐 유동종묘 할 때 공부하셨던 토지거래 허가제도니 그다음에 우리 5월 전에는 배우지도 않는 농지법 얘기 막 나오고 공법 시간에 이제 농지법을 하시는데 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런 얘기를 막 한다고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라고 농지를 살려면 우리나라는 농사 짓는 사람이 농지 소유하도록 제도가 기본적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아무나 농사 짓는 땅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농지를 사면 등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할 때 내는 서류 중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하는 걸 내야 된다고. 등기 신청할 때 무슨 서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근데 농지증 뭐 등기법 시간에 하긴 하는데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와닿지도 않는 게 막 등기법에서 그냥 당연히 아는 줄 알고 농지증 냅니다. 이럴 때는 상속받을 때는 안 냅니다. 뭐 이렇게 쑥쑥쑥 넘어가거든요. 근데 등기법 시험 문제 내는데 그런 것은 공법 시간에 농지법을 하시는데요. 농지법 같은 건 이제 5월 지나서 막 하시는데 등기법은 막 1월, 2월 달에도 막 농지증 얘기가 나오니까 막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이게 숙성이 되셔야 됩니다. 그 기간이 필요해요. 이게 기간이. 그런데 이제 이런 과목인데 이 등기법을 5월에 시작한다. 5월에 시작한다. 그럼 이 기간이 없죠. 이해하시겠나요? 절대 우리 공부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적은요 5월 달에 해도 이게 짧기 때문에 10월 달에 시험 볼 때 금방 60점 맞을 수 있는 실력이 되세요. 근데 이 등기법은 조금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등기법은 조금 천천히 하시면서 좀 이해 위주로 해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 등기법은 그러니까 등기법 점수가 안 나와요. 원래 그런 과목이에요. 원래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수명이라는 얘기가 이제 공법에도 나올 거고, 등기법에도 나오고 막 그럴 거예요. 공유수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이제 오늘 이제 지적법, 적이라고 하는 것은 땅지자니까 토지. 그 다음에 적는다고, 등록한다고, 등록할 적자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등록한다, 이것을 한자로. 지적, 가족관계를 등록한다 옛날 말로 호적 그렇듯이 토지를 등록하는 것을 지적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어때? 뭘 등록한다고요? 토지가 뭐냐 이 얘기하려고요. 이것부터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가 뭐냐고. 토지가 뭐냐 이런 거죠. 바다가 아닌데요. 뭐가 아닌데? 바다가 아닌데를 뭐라고 한다? 토지라고 그래요. 토지. 무슨 법에서요? 공시법 시간에. 개론 시간 아닙니다. 뭐 개론 시간에 토지하면 막 뭐 빈지 무슨지 막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 아닌 게 아니라 공시법 시간에 말하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시법 시간에 말하는 토지라고 하는 것은 뭐가 아닌데, 바다가 아닌데. 그럼 바다하고 토지하고 경계가 어디냐? 이게 최대 만조위선이에요. 바다는 밀물 썰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제일 찰 때를 최대 만조위선이라고 하는데, 그럼 최대 만조위선 위를 뭐라고 한다? 토지. 그럼 요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최대 만조위선이에요.
보이세요? 예, 여기가 최대 만조이선. 그럼 여기 바닷가라는 데가 있죠? 그럼 여기 밀물도 있고 썰물도 있으니까 여기는 해변가 또는 뭐 갯벌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물에 잠길 때도 있냐고. 물에 잠길 때도 있으니까 요 밑은 뭐가 되는 거예요? 토지가 아닌데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토지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우리 시험 맨날 나오는 거예요. 최대 만조이선. 평균 해수면이 아닙니다. 평균이 아니라 뭐다? 최대 만조이선.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지적 공부 등록지라는 말 보이실까? 너무 글씨가 다른데 여기서부터가 말하자면 토지예요. 우리 공시법에서 말하는 토지는 어디 위에? 최대 만조이선 위에요. 최대 만조이선. 그 다음에 공유수면이라는 개념은 약간 다른 거예요. 공유수면.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닷물이 있는 데 있죠? 바다. 그 다음에 바다하고 바닷가. 그 다음에 이 내륙에도 호수, 강 이런 게 있죠? 뭐 소양호, 한강 이런 게 있잖아요. 자, 한강은 토지예요, 아니에요? 토지예요. 뭐가 아니고 바다가 아니니까 한강도 토지인데 여기도 이게 물이 있냐고. 호수, 강 이런 물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요 중에서 국가 소유의 것을 말해요. 누구 소유요? 국가 소유. 그래서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공유라고 하는 말은 원래 국유 공유할 때의 그 공유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 소유를 얘기하거든요. 국유라고 하는 것은 국가 소유. 그다음에 지자체 소유는 공유, 국공유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국유는 국가 소유라는 얘기고 공유는 지자체 소유. 국립학교 같으면은 국가 거고 공립학교면 지자체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용어를 쓰는데 공유 수면할 때 이 공유는 그 지자체 소유라는 뜻이 아니라 국유라는 뜻이에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공유 수면은 공유 수면법에 나오는데 공유 수면은 국유로 한다 이렇게 딱 법으로 정했어요. 공유 수면은 누구 거예요? 국가 거예요. 국가 거. 근데 국가 건데 어떤 것들을 말한다고요? 바다. 이해하시냐고. 바다. 그 다음에 바닷가. 이것도 넓은 의미 이게 다 바다인 거예요. 그 다음에 호수, 강 중에서 누구 거인 거? 국가 거예요. 국가 거인 것을 뭐라고 한다? 공유수면. 이렇게 공유수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게 뭐 공법 시간에 이제 국토계획법 막 이런 데 보면 그 용도 지역 얘기할 때 공유수면을 매립한 목적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가로해 놓고 조문에 공유수면 해 놓고 바다만 해당한다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공유수면인데 가로해 놓고 뭐만 바다만. 그 공유수면은 모두 공유수면인데 호수, 강 이런 것도 공유수면인데 요 조문이 적용되는 것은 모든 공유수면이 아니라 바다만에 해당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라고. 제 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공유수면 하의 토지, 이건 이제 등기법 시간에 나온 말이에요. 공유수면 하의 토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유수면 하의 토지. 공유수면 하의 토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토지인가요? 여기가? 요쪽은 바다고 요쪽은 토지인데 요쪽에도 공유수면이 있냐고. 호수, 강 이런 게 있잖아요. 그 호수, 강, 밑바닥은 토지냐고. 토지잖아요. 그 공유수면 하의 토지.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뭐 대표적 그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공유수면은 누구 거라 그랬죠? 국가 거라 했잖아요. 그 국유로 한다 해놓고 그 공유수면법에 뭐라 했냐면 공유수면은 국유로 하고 공유수면 하의 토지도 국유로 한다 이렇게 정했다고.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국유니까 요 밑에 있는 땅도 누구 거다? 국가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수몰지구 이런 데 있죠. 옛날에는 뭐 논밭이었는데 댐 지어가지고 댐 지으면 물이 차잖아요. 그럼 물이 들어갔으니까 그 댐에 있는 그 호수, 뭐 대청호 이런 데 있잖아요. 옛날에 단양댐 만들어가지고 그 호수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물이 뭐가 돼요? 청주호, 충주호 그 물이 뭐예요? 누구 거? 국가 거. 그게 뭐예요? 공유 수면이고. 옛날에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이 물에 잠겼죠. 그럼 그 마을이 있던 그 땅은 이제 국가 거가 된다고. 되셨나요? 어디야? 밑에 땅? 공유 수면 하의 토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좀 이따 이제 바로 오늘 할 건데 공유 수면 하의 토지는 개인께 못 돼요.
토지는 토지인데 누구 소유니까? 국가 소유니까. 그래서 등기의 대상이 안 돼요. 오늘 하실 건데 토지를 등기해요? 토지 등기부 있냐고. 토지 등기부 있고 토지를 대장에 등록해요? 대장에. 그럼 토지 대장도 있는데 같은 토지라도 대장에 등록하는 토지하고 등기부에 등기하는 토지가 범위가 다르다고요. 범위가 달라. 그래서 대장에다가 쓰는 건 등록이라고 불러요. 대장에다가 쓰는 건 뭐라고 한다고요? 등록. 등기부에다가 쓰는 건 등기라고 불러요. 등기부에다 쓰는 건 뭐라고 한다? 등기. 대장에다 쓰는 건 등록. 그럼 등기하는 토지하고 등록하는 토지의 범위가 다르다고. 범위. 대장에 등록하는 토지는 모든 토지예요. 토지 대장. 대장에다 등록하는 토지 어떤 거요? 모두. 이게 다 등록하는 거라고. 근데 등기부에 등기하는 토지는 모든 토지가 아니고 사건의 목적이 되는 토지만 등기해요. 제 말 들으세요? 어떤 토지? 등기하는 토지가? 사건의 목적. 사건이라고 하는 건 개인사자니까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만 등기한다고. 그러면 요 땅은 공유수면화의 토지는 토지인데 개인 땅이 안 되죠? 누구 거로 했어요? 국가 거. 그래서 이건 등기 대상이 안 된다. 그러니까 범위가 뭐가 더 넓어요? 대장이 더 넓은 거예요. 대장은 모든 토지를 대장에다가 쓰는데 등기부에다 모든 토지 등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범위가 나오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게 공유수면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지금은 이제 막 괜찮은데 나중에 또 막 중개사법 하시고 민법 하다 보면 막 포락지 질문 많이 하세요. 포락. 뭐 공시법에서 배운 거랑 막 다르대. 다르긴 뭐가 달라요? 포락은 여기 요 땅들이 여기 이제 물 쪽으로 떨어지는 거. 이게 물에 개해서 이게 성질이 바뀌는 게 포락이라 그래요. 포락. 그럼 포락이 되면 그 사건이 소멸합니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바다에 포락되면 바다는 국가 거라서 개인의 소유권이 없어져요. 자, 그럼 호수나 강은 국가 거예요, 아니에요? 호수, 강은 국가 거예요, 아니에요? 국가 거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고. 호수나 강이 국가 거일 때 그게 공유수면이라고. 제 말 이해되시나요? 근데 뭐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도로가 국가 거예요, 아니에요? 국가 거가 개인 사도도 있냐고. 개인 땅인데도 도로인 경우도 있잖아요. 하천인데 개인 땅인 경우도 있다고. 근데 하천인데 그게 국가 소유다 그러면은 공유수면이 되는 거라고.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게 땅이었는데 하천으로 이게 막 범람을 해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이게 옛날엔 밭이었는데 하천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옛날에는 밭이었는데 물길이 새로 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홍수가 나가지고 그럼 이제 물에 개어져가지고 물길이 되고 이런 게 포락이라고 하는데 그게 공유수면 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포락이 되면 사건이 소멸돼요. 근데 개인 땅이 하천일 수도 있냐고. 그러면 포락이 돼도 사건이 소멸되지를 않고 그래. 그때 달라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포락으로 사건이 소멸되는 경우는 바다로 포락될 때만 소멸해요. 그러니까 하천 이런 데는 반드시 포락됐다고 사건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자,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이제 연결돼서 말씀을 드렸고, 토지의 개념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한번 볼까요? 예, 책의 이제 1장을 갈까요? 1장. 오늘 공간정보법부터 합니다. 공간정보법. 1장은 총칙인데, 1장 총칙인데, 요 총칙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하시는 건데요. 지적과 등기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용어의 정의. 요 지적과 등기의 관계는 이제 종합 문제예요. 종합 문제. 우리 대부분 우리 인문과정 들으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할까 말까 이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한번 볼게요. 자, 지적. 다시 말하면 대장하고 등기부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시지도의 이원화. 자, 우리나라는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원화되어 있단 말은 대장 따로 있고 등기부 따로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요 관계를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토지의 공지에서 자, 우리나라는 토지를 등록하는 공부인 지적 공부. 그러니까 대장 딱 연상시키시면 돼. 대장이 있고 뭐가 있다? 등기부가 있다. 그러면 등기부에다 쓰는 것은 뭐라고 하고 등기부에다 쓰는 것은 등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대장에다가 쓰는 것은 등록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토지가 있다. 지적법에서 또 저 뒤쪽에 또 나올 거예요. 또 등기법에서도 또 표시에 관한 등기할 때 또 나올 건데 자, 중동 100번지 토지가 있다 할게요. 토지. 중동 100번지라는 토지가 있다. 그럼 토지 하나인데 공부는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죠. 같은 토지에 토지 대장도 있고 토지 등기부도 있다고. 그럼 대장에다가 중동 100번지 쓰는 내용하고 등기부에다 쓰는 중동 100번지의 내용은 일치해야 돼요. 왜? 동일 토지니까 일치를 해. 그럼 이 중동 100번지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을 토지에 표시라고 합니다. 그럼 이 중동 100번지 토지 대장에 소재, 부천시 중동, 지번은 100, 그다음에 지목이라고 하는 게 지목이 전, 면적은 500제곱미터 이런 내용이 써져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 중동 100번지 토지 대장에 소유자도 나와요. 소유자가 갑 이런 내용들이 써져 있다 할게요. 그럼 중동 100번지 토지 등기부에도 같은 내용이 써 있어야 된다고. 중동 100번지가 지목이 전이라고 돼 있는데 등기부에는 답이라고 돼 있으면 안 된다고. 같은 물건이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럼 등기부에도 중동 100번지 지목은 전, 면적은 500제곱미터 이렇게 써져 있어야 될 거고 등기부에도 소유자는 갑 이렇게 써져 있어야 된다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같은 물건이니까 내용은 일치를 해야 돼.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바뀔 수 있냐고요.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고 팔릴 수도 있잖아요.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토지의 지목이 바뀔 수도 있고 이 전이 있는데 허가를 얻어서 집을 지을 수도 있다고. 그럼 지목이 대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럼 바뀔 때 어디가 먼저 바뀌느냐 이 얘기예요. 바뀔 때 그럼 기준이 있어. 기준이 표시에 관한 것은 대장이 기준이에요. 무엇에 관한 것은? 표시에 관한 것은 대장이 기준인 거고 권리에 관한 것은 이건 권리예요. 권리에 관한 것은 등기부가 기준이에요. 그럼 바뀔 때 이 둘 중에서 기준이 되는 것을 먼저 바꿔야 된다고. 제 말 들으십니까? 그럼 만약에 지목을 바꾼다. 지목을 전에서 대로 바꾼다고 할게요. 그러면 대장하고 등기부 중에서 어디를 먼저 바꿀까? 대장의 기준이 표시에 관한 것은 어디가 기준이니까? 대장. 그럼 대장에서 지목을 대로 바꿨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가 바뀌어요? 등기부가 이제 전에서 대로 지목이 바뀐다고요. 그럼 이 화살표 이해되세요? 이 화살표 순서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표시는 어디부터 바뀌고 대장부터 바뀌고 그 다음에 등기부가 바뀝니다. 이렇게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토지가 팔렸다. 지금 현재 소유자가 누군데? 갑인데 을한테 팔았다. 그럼 소유자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권리를 바꿀 때는 기준이 되는 게 등기부라고. 그럼 등기부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요. 그러면 대장도 바뀌어야 되나? 소유자가 을로 바뀌었으니까 대장도 소유자가 을로 바뀌어야 돼. 그럼 화살표가 일로 가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소유자를 바꿀 때는 등기부터 바뀐 다음에 대장이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표시를 바꿀 때는 어디부터 바뀌고 대장부터 바뀌고 등기부가 바뀝니다.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시험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 화살표에 해당하는 제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도. 법에 규정된 거. 그럼 우리가 요쪽은 지적법에서 공부하시는 거고 요 토지대장 어쩌고저쩌고는 지적법에서 공부하시는 거고 등기 어쩌고저쩌고는 등기법에서 공부하시는 건데 법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요쪽 제도 따로 있고 요쪽 제도가 따로 있어요. 그럼 요쪽 지적법 쪽에서는 지적법에서는 요거 지목을 이렇게 바꿨으면 요쪽에다가 등기를 촉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등기는 어디서 하냐면 등기소. 자, 대장은 신구청에 있는 거고요. 그럼 대장 정리는 어디서 해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시군구청에서 관리한다고. 그럼 대장 고쳐 쓰고 하는 것은 어디서 고쳐 쓰는 거예요? 시군구청. 그럼 시군구청장을 지적소관청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지적소관청. 그다음에 요 등기는 등기소에서 관리해요. 어디서 관리한다고요? 등기소. 달라요. 기관이. 이거는 사법부에서 관리하고 대장은 행정청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면 시군구청에서 지금 대장에 뭘 바꿨죠? 지목을 바꿨잖아요. 그럼 바꾸고 나서 지적법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요 지목을 바꾼 소관청은 보고 등기소에다가 변경 등기를 촉탁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무슨 등기요? 변경, 고치는 등기니까 무슨 등기? 변경 등기를 촉탁하라. 등기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해달라고 해야 해줘요. 등기소에서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개인들이 요구할 때는 신청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등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청하는 거고. 근데 시구청은 개인이 아니라 관공서잖아요. 관공서에서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촉탁이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촉탁. 그러면은 요거 했으면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하라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무슨 법에? 지적법에. 그러니까 지적법 시험 문제예요. 올해도 시험에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쪽은 무슨 법? 등기법. 등기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게 대장의 지목이 바뀌었으면 신청하라라고 의무를 부과해요. 등기법에서는 대장 바뀌었으니까 등기도 빨리 고치라라고 신청 뭘 규정한다고요? 의무를 규정해서 한 달 이내에 등기 신청해라 이렇게 의무를 규정해. 한 달 이내. 그럼 이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소유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럼 등기법에서는 신청 의무가 있는 등기는 표시에 관한 등기. 그 다음에 지적법에서는 등기 촉탁하라 되어 있는 것은 토지 표시에 관한 거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화살표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를 바꿀게요. 자, 소유자를 바꿀 때는 어디부터 바뀐다? 등기부터 바뀌어요. 그럼 화살표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 등기법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쪽으로 통지해 주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등기소에서 어디로? 지적 소관청 쪽으로 뭘 해주어라? 통지해 주어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통지를 해주는데 우리 이제 시험 문제는 통지를 해줄 때 모든 등기했다고 다 통지하는 게 아니라 요 등기했을 때만 통지해요. 무슨 등기했을 때? 소유권. 왜냐하면 우리 대장은 권리에 관한 게 소유자만 나와요. 소유자. 권리라고 하는 게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전세권, 저당권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근데 전세권, 저당권 이런 내용은 등기부에 나오는데 대장은 안 나온다고. 그럼 이 토지에 근저당권 등기했다. 자, 무슨 등기했다고요? 근저당권. 그럼 근저당권 등기했을 때 통지해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할 필요가 없다. 무슨 등기했을 때만, 소유권 등기했을 때만 통지해 줍니다. 요건 이제 등기법 규정이고, 그 다음에 지적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적법에서는 대장의 소유자를 이렇게 고칠 때에는 등기를 근거로 해서 정리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근거로 해라고요? 등기를 근거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적법적 시험 문제고, 요게 등기법적 시험 내용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부동산이 생겼을 때, 처음으로 대장이나 등기부를 만들 때, 대장을 처음 만드는 것은 신규 등록이라 그래요. 대장을 처음 만드는 건 뭐라고 한다고요? 신규 등록. 그럼 토지가 새로 생길 수가 있나요? 토지가 새로 생길 수 있어요? 있죠. 토지가 아닌 데가 아까 어디였는데? 바다였던데 매립하면 토지가 또 되냐고. 없었던 땅이 새로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토지가 새로 생겼다. 그러면 대장을 먼저 만들어요. 뭘 먼저 만든다고요? 대장. 그럼 대장 처음 만드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신규 등록. 그럼 대장 먼저 만들고 등기부를 만들어요. 등기부. 그럼 등기부를 처음 만드는 것은 보존 등기라고 그래. 뭐라 한다? 보존 등기. 근데 그건 토지뿐만이 아니라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 신규 등록 후 보존 등기예요. 한 번만 뭐라고 한다고요? 선 신규 등록 후 보존 등기. 선 신규 등록 후 보존 등기. 근데 신규 등록을 했을 때요. 신규 등록을 하고 나서 등기를 촉탁할까요? 상황 파악이 되시나? 상황 파악이. 신규 등록을 했대. 그럼 처음으로 대장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신규 등록을 하고 나서 누가 있어요? 지적소관청. 아까 누가 한다고? 지적소관청. 어디서? 시군
구청장이 시군구청에서 대장 처음 만들었다고 뭐 했다고요? 신규 등록을 했어. 그럼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촉탁할까요? 할 게 없어. 등기부 자체가 아직 없다고. 아까 등기를 촉탁한다는 얘기는 무슨 등기를 촉탁한다? 등기부도 고치라고 무슨 등기를? 변경 등기를 촉탁하는데 신규 등록할 때는 아직 등기부가 없잖아요. 그럼 처음으로 등기 만드는 게 무슨 등기라고요? 보존 등기. 보존 등기는 소유자가 신청해야 해주는 거예요. 보존 등기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소유자가 뭘 해야? 신청해.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건 소유자가 신청해야 된다고.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 촉탁할 일이 없습니다. 올해도 답이었어요. 거의 우리 35회 시험 본 것 중에 한 20번 나온 것 같아요. 20번. 근데 지금은 이제 처음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들으시는데 나중에는 이제 지겨워. 나중에 맨날 답이 신규 등록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년 등기 촉탁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된다고. 등기 촉탁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신규 등록. 그러니까 지문 중에 지목 변경 등기 촉탁해요? 지금 보신 거 뭘 바꿨다고? 지목을 바꿨다고. 그럼 등기 촉탁하냐고? 등기 촉탁해. 분할했어요. 분할하면 토지가 면적이 줄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등기부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등기를 촉탁해. 분할하고 합병하고 그럼 다 등기를 촉탁하는데 신규 등록할 때는 촉탁할 거리가 없다고. 신규 등록할 때는 아직 등기부 자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거꾸로 등기법 쪽 문제로 내볼게요. 보존 등기할 때요. 대장을 근거로 해요. 네. 보존 등기를 할 때 대장을 근거로 해요. 맞죠? 자, 선 신규 등록 후 보존 등기. 자, 입에 배야 됩니다. 자, 뭐라고요? 선 신규 등록 후 보존 등기. 보존 등기 한다는 얘기는 먼저 신규 등록을 했다는 얘기예요. 대장이 없으면 보존 등기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보존 등기 할 때 뭐는 있어야 된다고? 대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보존 등기 할 때 뭘 근거로? 대장을 근거로 합니다. 그럼 보존 등기 처음으로 등기부 만들 때 대장 보고 보존 등기 하는 거예요. 대장에 있는 거 보고 소재, 지번, 지원 면적 이런 거 쓰고 대장에 있는 소유자 등기부에다 갖다 쓰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선 신규 등록 후 보존 등기. 이걸 좀 말이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줄이는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선 등록 후 등기 원칙 이렇게도 불러요. 선 등록 후 등기 원칙. 선 등록할 때 등록은 신규 등록, 후 등기할 때 그 등기는 보존 등기예요. 예, 자,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 촉탁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 얘기들이 책의 이제 총칙 파트에 쭉 나온 지적도의 개요는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한번 쭉 읽어보는데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지적이 뭐였죠? 지적이라는 게 지적이라고 하는 건 토지를 적는 것, 등록하는 것을 근데 뭔가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어. 적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적는 공부를 지적 공부. 그러면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지적이라고 그래요.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지적. 그래서 지적의 3요소 그러면 보이세요? 책 보이세요? 페이지? 15페이지에 있는 거. 15페이지에 보시면 지적의 3요소. 그럼 말이 그냥 술술 나오시면 돼요. 무엇을? 지적이란 무엇을?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뭐 하는 거? 등록하는 거. 이 세 개를 지적의 3요소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안 적으셔도 됩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제도의 유형. 이건 뭐냐면 토지를 등록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지적이라고 그랬죠. 지적. 그럼 지적이라고 하는 게 왜 생겼냐? 역사적 이유를 보면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대장에다가 토지를 왜 쓴 거예요? 세금 걷어들려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세지적. 그런 거예요. 세지적. 그러니까 무슨 목적으로?
과세 목적으로 하는 게 세지적. 안 적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법지적이라고 하는 건 소유권 보호 목적. 그다음에 현대 와서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토지를 등록하는 거다. 그래서 현대는 무슨 지적이다? 다목적 지적이다. 보는 데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측량 방법. 토지를 등록하는데요. 토지의 모양을 등록하는데 그림으로 그려서 등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 수치, 좌표로 등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도해지적. 숫자, 좌표로 보여주는 것을 수치지적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차원상 분류하면 2차원, 3차원. 2차원이 뭐예요? 평면이죠. 평면. 1차원은 뭐죠? 선. 선이 1차원. 선을 연결하면 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 면이 2차원. 면과 면을 연결하면 입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고? 3차원. 입체 지적이 3차원 지적이고요. 그 다음에 평면 지적이 2차원 지적. 토지를 등록하는데 토지의 평면적인 것만 등록한다. 그럼 뭐라고 하고? 2차원 평면 지적. 토지의 입체적인 것을 다 등록한다. 그러면 3차원 이런 건데, 그럼 3차원 지적을 하게 되면 토지를 등록할 때 거기다가 토지의 입체적인 것, 지하에는 뭐가 있고 토지의 높낮이는 어떻고 이런 건 어떨까요? 입체적인 거예요. 지하에는 어떤 게 있고 어떤 광물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의 높낮이는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을 등록하면 그렇게 등록하면 그게 3차원적이고 평면적인 것만 하면은 2차원인데 우리나라는 2차원이에요. 우리나라는 입체 지적이 아니라 평면 지적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등록 의무에 따라서 소극적 등록이냐 적극적 등록이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소극적이라느냐 적극적이라 이 말은 국가가 주어예요. 토지를 등록을 해요. 뭐라고요? 토지를 등록을 하고 누군가 할 거 아니에요. 누가 하냐면 국가가 해. 토지를 누가 등록한다고요? 국가가. 왜 등록한 거예요? 옛날에는 세금 걷어주려고. 그 다음에 더 발전된 세금 걷어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소유권 보여주려고. 그 다음에 현대 와서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국가가 토지를 등록하는데 등록을 할 때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이런 말 뜻이라고요. 그럼 소극적이다. 국가가 소극적이다 이 말은 국가가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해달라고 할 때만 등록해준다. 이게 뭐겠어요? 소극적인 거죠. 소유자가 신청해야 등록해준다. 신청주 이렇게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적극적이라는 말은 소유자들이 신청을 안 해도 국가가 알아서 직권으로 해준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예, 됐고요. 넘어갑니다. 지적재의 특징은 이제 쭉 넘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02번 제목이 뭡니까?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해가지고 아까 했던 거예요. 자, 지적이 있고 뭐가 있고 등기제도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근거법은 지적은 무슨 법? 공간정보법. 여기서 미추쳐도 돼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이고요. 자, 지적법은 무엇을 공시하는 거다? 표시를 공시하는 것이고 표시를. 그다음에 등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공시하는 것이다? 권리를 공시하는 거다. 권리를 공시해요. 그 다음에 지적은 쭉 내려가서 지적은 담당하는 데가 아까 시군구청에서 대장 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소관이 국토교통부라고. 예, 그러니까 어디서 담당한다? 행정부에서 담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대장은 행정부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근데 등기는 법원에서 관리한다. 등기소는 지방법원 소속이에요. 지방법원 등기소. 그 다음에 이 공부를 편성할 때 집원순으로 편성해요. 그러니까 물건을 기준으로 만든다고 대장이나 등기부는. 그래서 물적 편성주의라고 합니다. 자, 무슨 편성이요? 물건을 기준으로 장부를 만든다. 이걸 뭐라고 한다? 물적 편성주의. 그 다음에 지적은 대상이 뭡니까? 지적은 토지를 등록하는 거예요. 대상이 객체가 토지. 근데 등기는 두 개잖아요. 토지 등기부도 있고 건물 등기부도 있고. 그런데 우리 지적이 대상이 되는 토지는 어떤 토지? 지적, 대장. 모든 대장 등록하는 토지는 모든 토지예요. 모든 토지. 근데 등기하는 토지는 사건의 목적, 아까 했던 거. 개인이 소유하는 수 있는
토지만 등기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목적이 되는 토지만. 등록사항은 되셨고요. 그다음에 등록필지, 옛날에 이게 한번 기출됐었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필지가 토지에 다니는 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필지수가 20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3,700만 필지가 있대요. 우리나라 필지수가 몇 필지요? 3,700만 필지. 그럼 이걸 다 등록해요? 등록이란 말은 대장 얘기하는 거예요. 대장에 다 등록을 합니다. 그럼 3,700만 필지를 다 등기해? 아니라 그랬잖아요. 범위가 다르다 그랬잖아. 등기할 수 없는 토지도 있냐고. 아까 등기할 수 있는 토지는 어떤 토지만 사건의 목적이 되는 토지만. 이게 자꾸 용어들은 입에 배게 하세요. 어떤 토지요? 사건의 목적. 이게 이제 기출 문제이기도 해요. 사건의 목적이 되는 토지. 그래서 3,600만 필지만 등기부에 있대요. 숫자가 다르냐고. 다르잖아요. 이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대상이 달라. 대상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대장은요. 대장은 우리나라는 직권주의예요. 대장 만드는 것은 소유자가 신청 안 해도 직권으로 만들어진다고. 소유자가 신청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만들어진다? 직권. 근데 우리 아까 제가 보존 등기는 소유자가 신청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토지 대장은 있는데 등기부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범위도 다르고 절차도 달라. 등기는 뭘 해야? 신청을 해야 되는데 등록은 뭘 한다고요? 직권을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등기 필지수는 약 전국 토지의 95%래요. 이제 요게 한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요거 물어봤던 겁니다. 차이가 생긴 이유가.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지적은 무슨 주의니까? 직권. 신청 안 해도 등록이 되냐고. 대장이 만들어져. 소유자가 신청 안 해도 대장이 만들어지냐고. 대장이 만들어. 근데 등기부는 신청을 해야 만들어지니까 신청 안 하고 있으면 미등기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이 신축되면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사용 승인은 어디서 내줘요? 시군구청에서 건축 허가 내준 그 시군구청에서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져. 그건 뭘 안 해도 신청을 안 해도 건축물 대장은 생성된다고요. 그럼 이제 건물 등기부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보존 등기를 신청을 해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미등기 건물 있을 수 있다. 그럼 미등기 건물이라는 것은 대장은 있는데 등기부가 없다. 이런 말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과 등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제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제목만 보세요. 제목만 보고 이 말이 아까 무슨 내용이었지? 그게 떠오르시면 돼. 제목만 보시고. 자, 무엇과 무엇을 일치시킨다고요? 지적하고 등기를 일치.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럼 최초로 공시할 때는 어떻게 하죠? 처음으로 만들 때는 선, 신규 등록, 후 보존. 기억하세요. 선, 신규 등록, 후 보존. 이 개념 가지고는 거의 매년 나와요. 등기 쪽에서 낼 수도 있고 지적 쪽에서 낼 수도 있고. 올해는 지적에서 또 낸 거예요.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 촉탁할 거 없습니다. 신규 등록을 할 때는 등기 촉탁할 일이 없다. 거기서 등기 촉탁은 무슨 등기였으니까? 변경, 고치는 거였잖아요. 아직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없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요 제목 읽혀지세요? 요 제목 토지에 요게 이제 보이셔요. 토지의 권리가 아니라 표시 반대말 권리 반대말 표시라는 말하고 권리라는 말을 구분하시라고. 그럼 토지에 무엇에 관한 거? 표시에 관한 것은 어디가 기준 지적 대장 지적 공부가 기준이다 이 말이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4번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 아까는 무엇에 관한 기준? 표시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권리잖아요. 권리. 그럼 권리는 어디가 기준? 등기부가 기준. 기준을 딱딱딱 잡으세요. 네. 자, 그래서
기출문제. 자, 문제 확인하고 첫 시간 마칠게요. 자, 기출문제 약간 변형한 거예요, 제가. 약간 변형한 건데. 자, 등기부와 대장 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책에 있는 거예요. 책에 있는 건데. 자, 1번. 등기관이 토지 소유권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을 하였을 때는 지첩시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조금 어려울까요? 요거거든요. 표시인데 이것은 물건의 표시가 아니라 소유권 등기 명이라는 건 소유자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자의 주소가 바뀔 수도 있냐고. 소유자의 주소가 바뀔 수도 있고 이름이 바뀔 수도 있고 그게 바뀐 거라고. 등기 명인 사람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표시. 그럼 권리자에 관한 얘기죠. 물건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권리자. 그럼 등기부의 소유자 이름 나와요. 대장의 소유자 이름 나온다고. 근데 소유자의 이름을 바꿨대. 개명을 했다고. 그럼 어디부터 바꾼 거예요? 등기부터 바꾼 거죠. 권리자에 관한 것인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가 바뀌어? 대장이 더 바뀌어요. 그럼 알려줘요. 등기소에서 어디로? 지적 소관청으로 알려야 한다. 통지한다. 기억나시나요? 예,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등기관이 읽으세요. 자꾸 읽으셔야 돼요. 등기관이 토지 소유권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어디 쪽에? 지적 소관청. 아까 화살표 저쪽으로 갔던 거 기억나세요? 대장이 이쪽에 있었고 등기부 이쪽에 있었잖아요. 등기소에서 고치고 나서 지적 소관청으로 통지한다고. 알려야 한다. 되셨습니까? 자, 알려야 한다. 그럼 여기서 어차피 이제 지금부터 조금씩 할게요. 이 문장을요, 틀린 지문으로 만들고 싶다. 이거 지금 맞는 지문인데, 틀린 지문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고쳐요. 아까 소유자만 대장에 나오냐고. 아까 대장에 나오는 권리자는 누구만 나온다? 소유자만 나온다고. 그럼 전세권자 이름이 바뀔 수도 있냐고. 전세권자 이름이 바뀌었어. 그럼 전세권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등기소에서 했어요. 그럼 대장 소관청에다 알릴 일이 없다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소유권이라고 해요. 소유권에 관한 것만 할 때만 알려주는 거예요. 소유권 외의 권리는 통지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요. 이런 건 자꾸 이제 연습하시면 돼.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토지의 지목 변경이 있는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1개월 내에 등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말이 나왔네. 자, 천천히 읽어볼게요. 천천히. 요거 했대죠? 뭘 바꿨대? 지목. 그럼 지목을 바꿨다는 얘기는 어디부터 바꿨어? 대장부터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럼 등기도 고쳐야 돼요? 등기도 고쳐야 돼. 방법은 두 개예요. 첫째, 지적보에서는 뭐라고 규정되어 있고? 촉탁하라고. 바뀌었으니까. 변경 등기를 촉탁하라. 그래서 촉탁으로 변경 등기가 될 수도 있고, 이건 지적법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등기법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랬죠? 한 달 이내 신청, 의무를 부과한다.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여기 등기부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관청에서 촉탁해서 변경 등기가 될 수도 있고, 소유자가 신청해서 변경 등기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더 나가면, 그럼 소유자가 신청을 안 했어요. 근데도 지목 변경 등기가 돼요? 된다고. 촉탁으로. 이해되시냐고요? 방법은 가는 길은 여러 가지라니까. 변경 등기가 되긴 되는데, 지적법에서는 누구 보고 뭐 하라고 돼 있고, 지적 소관청 보고 뭐 하라, 촉탁하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고, 등기법에서는 신청하라라고. 얼마 이내? 한 달 이내. 그건 누구 보고 한 얘기예요? 소유자가. 소유자가 신청해서 변경등기가 될 수도 있고, 지적법에 의해서 촉탁으로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소유자가 신청 안 해도 변경등기가 되긴 되냐고. 어떻게 해요? 촉탁하라. 그래서 이걸 안 해도 과태료가 없다고요. 다 연결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의무는 있는데 안 해도 벌칙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 과태료가 없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자꾸 이제 문장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2번 이제 다시 읽어보시면, 토지에 지목 변경이 있는 경우, 한번 쉬어요. 이제 상황 파악을 하시라고. 이 문장에, 지금 무슨 상황이다? 지목이 바뀌었다. 지목이 바뀌었어. 그럼 대장이 바뀌었다는 얘기네. 그러면 등기부상
소유자는 얼마 이내요? 1개월 내에 등기 신청 하여야 한다. 맞죠?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등기부와 대장상 부동산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자,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그 부동산 소유권 등기 명의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해 다른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이게 등기법에 나오는 규정이에요. 자, 여기서 키워드는 뭘까요? 불일치인데, 불일치인데, 무엇이 불일치한 게 포인트예요. 요거요. 무엇이 불일치? 부동산의 표시. 근데 이 표시를 읽으실 때, 아까 요거 표시하고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건 무슨 표시고? 요 표시는 등기 명인, 사람 표시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부동산 표시니까 물건 표시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 표시. 그럼 대장에 나오는 물건하고 등기부에 나오는 물건의 표시가 원래는 같아야 되냐고. 원래는 같아야 되는데 그게 불일치하면 등기 안 해줘요. 일치를 시키고 나서 다른 등기 해야 된다고. 제 말 이해되셨습니까? 예, 자, 그럼 이제 앞에서 다시 읽으시면 어디랑 어디가 등기부하고 대장의 부동산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그 부동산 소유권 등기 명의는 먼저 뭐부터 하고 요거부터 일치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되셨죠? 변경 등기 요 먼저 하고 다른 등기 하라. 맞는 말이 돼요. 맞는 말. 자, 4번 읽어보실래요? 네. 답 보이시죠? 뭐가 키워드? 신규 등록. 예, 여기에 보이면 돼. 올해도 이 문제였다고. 신규 등록할 땐 등기부가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신규 등록할 때 등기 촉탁할 일이 없다. 자, 5번. 지적 공부의 정정사항이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지면서, 등기관서에 제공한 등기 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해야 한다. 자, 이 글을 읽을 때, 자, 이게 키워드예요. 지적 공부에 무엇에 관한 사항. 소유자에. 그럼 우리가 대장의 소유자 나와요? 아까 대장의 소유자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대장에 나오는 소유자는 등기부에 있는 거 갖다 쓴 거예요. 신규 등록할 때 빼고 대장에 나오는 소유자는 어디에 있는 거? 등기부에 있는 거예요. 화살표 저쪽으로 간 거잖아요. 등기부에 나오는 부동산의 표시는 어디에 있는 거? 대장에 있는 거 갖고 오는 거라고. 화살표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지적 공부에 정정할 게 무엇에 관한 거래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래.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잘못됐대. 그럼 뭘 근거로 기준으로 해서 고쳐야 돼?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고쳐야 돼요. 그럼 요게 이제 등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직 외우지는 않으셔도 등기 필증. 그다음 한번 읽어볼게요. 등기 필증. 그다음에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 따라 정정한다. 요거 이제 나중엔 요거 4개를 외우셔요. 나중엔 요 4개를 외우시는 거예요. 기출문제 여러 번 나왔던 거. 시험에 내기가 좋죠? 나머지가 답이에요. 오지선다 문제에서.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출제자라면 문제를 이런 걸 내고 싶다고. 소유자 정정에 관한 문제를 내겠다. 그럼 지적 공부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 말 들으세요. 지적 공부에 무엇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 근거 자료가 아닌 것은, 그럼 지적 공부의 소유자를 정정할 때를 뭘 근거로 해서 정정해라? 등기필증이나 또는 등기완료 통지서나 또는 등기사항 증명서나 또는 등기 전산정보 4개 있잖아요. 그럼 4개가 맞는 지문이고 나머지가 틀린 지문이라니까. 문제 내기가 쉽다고. 그래서 요 4개 등기필증 구체적으로 이게 안 와닿아도 요런 게 가지고 정정합니다. 무엇에 관한 사항일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일 때는 기준이 되는 것은 등기 쪽 자료입니다. 요렇게 해서 요런 문제들이 기출 문제였어요. 이게 종합 문제였더니 종합 문제. 자, 이렇게 해서 지적과 등기 관계를 한번 보셨고요. 그 다음에 용어 정의 좀 쉬었다 가시죠. 자, 쉬었다 가겠습니다.